이북리더기 크레마 S 리뷰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고, 제가 크레마 S를 구매하면서 후기를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크레마 사운드나 아니면 리디페이퍼 같은 구형 제품에 비해서는 리뷰가 많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리뷰는 총 5개 챕터 정도로 하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제가 이북리더기를 사고 싶었던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 굳이 사지는 않았던 이유, 세 번째는 막상 사서 써보니까 좋았던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사서 써보니까 아쉬웠던 점, 그리고 제가 구매하면서 그리고 구매하고 사용하면서 느꼈던 팁,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고 싶었던 이유는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외출할 때 가볍게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이북리더기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안 그래도 보부상에다가 가방이 무거운데 책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 게 은근히 부담이 됐어요. 특히 짧은 단편 소설집이나 시집 같은 경우에는 가방에 넣기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되게 무겁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방을 크게 가지고 다녀야 할 필요도 있고, 무엇보다 가방이 축 늘어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두 번째는 제가 손에 땀이 좀 많은 편인데 다한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갱지 같은 시험지 종이도 오래 잡고 있으면 축축하게 젖어서 글씨가 잘 안 쓰여질 정도로 눅눅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축축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겨울에는 그나마 덜 했는데 날이 더워지니까 종이를 오래 잡고 있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이북리더기는 액정을 닫기만 하면 되니까 다한증이 있는 저한테는 그 점도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세 번째는 이 전자잉크라는 것에 대한 호기심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기계나 아니면 신제품 같은 걸 되게 궁금해하는 성격이어서 호기심이 많아서 그런 거기도 한데, 사용해보기 전에 찾아봤을 때는 이렇게 한번 글씨나 그림이 출력이 되고 나면 이 이후에는 전력 소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대기 전력이 쓰이지 않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일단 화면에 켜놓고 있는 거는 계속 전기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길래? 이게 정말 눈이 안 아플까? 얼마나 종이랑 흡사할까? 그게 궁금해서도 구매해보고 싶었던 이유예요. 그리고 네 번째,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있었거든요. 이게 휴대성도 좋고 손목 통증 부담도 적으니까 더 많이 읽게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굉장히 약한 편이고 보통 얘기한 손목 터널 증후군도 거의 만성적으로 갖고 있고요.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 같은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손목이 약하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들고 있든 이렇게 들고 있든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독서대를 안 써본 건 아닌데, 독서대 같은 경우에는 독서대에 책을 이렇게 딱 대고서 이 고정하는 쇠거리를 올려서 고정을 해놓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쇠거리 힘이 너무 약하면 책장이 그냥 넘어가고, 쇠거리 힘이 너무 강하면 책에 자국이 남는 게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붙잡고 있자니 이 고정된 자세로 있는 것도 그다지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독서대 쓰고 있던 것도 당근마켓으로 팔아버려서 결국에는 종이책을 읽을 거면 저는 이제 책상에다가 그냥 이렇게 받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좀 가벼우니까 이렇게 들고 보든 누워서 보든 괜찮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이건 진짜 다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꼽는 이유인데, 책을 구매를 하더라도 공간 차지를 더 이상 안 하는 게 많이 꼽으시는 이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종이책을 많이 구매해서 읽는 편은 아니어서 크게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제가 요즘에는 최대한 새 것에 대한 구매를 줄이고 쓰던 거 다 쓰고 버려서 있는 것도 집에서 계속 비우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 문제도 있고, 요즘에는 그냥 있는 거 잘 쓰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집에 소장 중인 책들이 몇 권 있긴 한데 한두 번 읽은 책들은 다시 손이 가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까워서 책이 거의 새 거니까 버리지는 못하고 계속 갖고는 있는 중인데, 이런 불필요한 자리 차지하는 상황을 안 만들려면 더 이상 안 사는 게 답이잖아요. 이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담은 없으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저한테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구매를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는 것이더라도 어쨌든 책장에 더 이상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필요로 하는 일은 없으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사고는 싶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굳이 사지 않았던 이유를 4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종이책 자체가 매력이 있잖아요. 종이책은 표지를 보고 고르는 맛도 있고 책장을 이렇게 넘기는 재미를 무시를 못하니까, 이게 이북으로 보면은 아무리 뭐 물리키가 있고 어떤 장치가 있다 한들 종이책을 싹싹 넘기는 그 맛을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일 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납득이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제가 진짜 기계를 좋아하고 카메라도 마이크도 진짜 많이 사볼 정도로 좀 일단 사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도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 샀던 이유는, 이 성능을 이 가격에 사야 한다고? 되게 저렴해도 10만 원대는 기본인데 액정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설탕 액정이라고 할 만큼 내구성이 약하니까 이걸 사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제가 이 크레마 S 사기 전에 고민했던 기종들은 다 안드로이드 뭐 4.0 부터 시작하는 제품들이 많아서 그 정도니까 진짜 성능에 비해서는 가격이 너무 거품이 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다른 일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이 전자 잉크 방식 패널 자체가 좀 비싸다고는 하더라고요. 그거를 감안하면은 가격이 이 정도가 맞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가격이 좀 내려야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거는 친구가 얘기해준 건데,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살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기가 있다는 거, 이북 미더기 자체를 몰랐던 것도 있고, 알게 됐다 한들 잘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대요. 생각해보면 저도 책을 막 이렇게 많이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전까지는 이북 리더기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어서 구매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해요. 다음 4번째 이유는, 이것도 제가 이북 리더기에 관심이 생겨서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건데, 종이책을 볼 때는 우리가 더 많은 감각을 사용하는데요. 소리도 들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감각을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기억에 더 오래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북 자체를 제가 많이 읽어본 편이 아니어서 옛날에 막 텍스트 파일, 인터넷 소설 같은 거나 팬픽 이런 거 핸드폰에 넣거나 아니면 전자사전, 뭐 mp4에다가 넣어서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이라고 내 뇌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망설여진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굳이 사지는 않았던 이유들이고요. 막상 구매하고 나니까 좋았던 점들도 한 4가지 정도 있긴 한데, 이건 앞에 제가 사고 싶었던 이유랑 좀 겹치기도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정말 눈이 편안하고요. 이 전자 잉크를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바라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전자 잉크 패널 자체는 마트 갔을 때, 대형마트, 이마트 갔을 때 가격 라벨에서 몇 번 보긴 봤는데 이걸 이렇게 읽은 적은 처음이니까 반신반의했는데 눈이 정말 편안합니다. 일반 종이를 보는 것처럼 굉장히 편안하고, 두 번째,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속도가 빨랐어요. 이제 성능이랑 관련된 얘기인데, 하도 느리고 이걸로는 책을 서치해서 여기서 구매를 하거나 책을 고르는 일은 거의 하지 않게 된다, 이런 리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다가 내가 속이 답답해서 진짜 속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생각보다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저는 이걸로 책을 어느 정도 고르는 것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얘는 잔상이 조금 남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핸드폰이나 아이패드로 책을 골라서 구매나 대여를 해놓고 여기로 다운만 받는 편입니다. 세 번째는 종이책을 고르는 거에 비해서 책을 쉽게 고르고 읽을 수 있는 점이에요. 이거는 어쨌든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가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가거나 인터넷 서점을 해서 배송을 받는 일이 아니더라도 책을 쉽게 고르고 읽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구독 서비스 OTT에서 차려진 반찬은 많은데 내가 거기서 뭘 주워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너무 책이 많고 광대하고 나 읽어줘 하는 책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책을 고르기가 힘들기도 하긴 했어요. 이거는 이제 또 쓰시는 분들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는 그랬다는 거고, 4번째 좋았던 건 정말 다한증 때문에 책이 젖지 않는다는 거. 이게 진짜 큽니다. 저는 손에 땀이 날 때 확 나고
또 안 날 땐 안 나는데 안 날 땐 또 되게 건조해요. 진짜 갈라지고 각질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건조한데 우선 이게 다한증이 있으신 분들은 종이가 안 젖는 게 얼마나 큰지 더 말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땀이 묻거나 한들 얘를 한번 닦기만 하면 되고 얘가 핸드폰으로 타이핑을 하는 것처럼 빠르게 내가 뭔가 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터치 자체가 오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땀이 좀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매는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좀 아쉬웠던 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거는 이제 기계마다 달라요. 범용기냐 열린 서재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우선 제가 쓰고 있는 이 크레마이스는 어플을 내가 APK 파일을 직접 구해서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이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귀찮긴 하죠. 사실 아이폰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렇게 어플을 따로 해서 이렇게 설치한다 이런 게 많이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기본으로 깔려있지 않은 이북 어플들을 설치하고 싶을 때는 필요할 때마다 그 APK 파일을 옮겨서 설치를 해야 하고 만약에 버전이 업데이트된 경우에는 또 업데이트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설치를 해야 해요. 네이버 카페 중에 디지털 감성 이북 카페라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북 리더기를 꾸미는 것 중에 거의 유일한 방법, 유일한 세팅인 이 슬립 화면이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무료로 공유를 해주고 계세요. 그거 말고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중고 시장도 그 이북 카페 안에서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반은 예상했고 반은 설마 하는 마음이었는데 자기 전에 보려고 한 것도 있어요. 자기 전에 핸드폰으로나 아이패드로 이북을 보려고 하면 제 아이패드는 12.9인치라서 너무 무겁거든요. 도저히 들고는 뭔가를 할 수가 없고 눕혀서 쓰려고 하니까 자세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안 되고 핸드폰은 너무 눈이 아프고 그래서 이북 리더기로 자기 전에 독서를 좀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 백라이트를 켜는 기능이 있어요. 백라이트를 켜야 되고 그러면 눈이 아프고 시려운 거는 매한가지인 거죠. 그래서 불 켜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불 켜고 보는 게 제일 베스트고 막상 이렇게 되니까 잠자리에 제가 되게 예민해서 잠을 잘 못 들 때가 많아요. 졸리긴 하는데 잠을 못 드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수면 위생을 생각하니까 그냥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세 번째는 내가 사용하는 어플의 그 플랫폼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달라요. 이북 리더기를 사용하면 종이책의 줄긋고 뭐 이런 것처럼 하이라이트, 북마크, 간단한 메모 등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구매하고 쓰니까 제가 잘 쓰는 어플은 교보 전자도서관 어플인데 여기에는 하이라이트랑 메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쉬웠어요. 저는 이제 지자체에서 하는 전자도서관을 많이 쓰는 편인데 교보도서관에 제일 책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보도서관을 쓰긴 쓰는데 이런 기능이 없으니까 그냥 북마크만 주구장창하고 나중에 이제 책을 리뷰할 때는 북마크만 찾아가지고 제가 거기서 발췌를 하고 그러는 거죠. 메모를 하고 싶으면 그때그때 내가 감상을 남기고 싶으면 따로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좀 아쉬웠어요. 다들 리뷰에서 뭐 하이라이트 그때그때 남길 수 있어요. 메모를 간단하게 남겨놓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반은 맞고 반은 난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진짜 중요한 메리트다 나한테는 꼭 하는 점이다 하면은 내가 어떤 거를 주력으로 쓰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이것도 저한테만 해당할 수도 있는데 페이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 건지. 저는 이제 뉴스레터에 글을 쓰고 있어서 인용문을 적을 때 정확한 페이지와 출처를 기재하고 싶은데 종이책에서의 페이지 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저처럼 정리된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책을 다 읽고 인상 깊은 구절을 갈무리해가지고 리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생각보다 불편해요. 여기 퍼센테이지로 나오는 게 내가 얼마나 남았구나 하고 알 수는 있는데 내가 지금 200페이지, 300페이지 읽었어 하고서 뜨면은 솔직히 약간 뿌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퍼센테이지로 나오니까 이거를 빨리 뒤에를 채워야겠다? 100%를 채워야겠다라는 마음만 들지 내가 어느 정도 읽어서 성취감이 있다. 이거는 잘 안 들더라고요. 이게 종이책은 내가 오른손에 남아있는 책장의 두께로 알 수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계속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거는 100%가 풀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무의식 중에
계산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른 읽어야지 이런 생각? 결론적으로 저는 이거를 쓰면서 느낀 거는 확실히 이건 사치품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이거 되게 좋아, 이거 꼭 써봐 이러고서 강권하거나 그 사람이 썼을 때 100% 만족을 느낄 거다 하고 생각은 안 해요. 진짜 책을 좋아하고 잘 쓸 자신이 있고 무엇보다 내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이거를 사서 써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하면은 써보라고 권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아이패드라든지 기능 좋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같은 것도 다 사치품이긴 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기능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가적인 거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돈을 더 주고 쓰는 거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독서를 좋아하는데 색다른 방법으로 즐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한테도 써보라고 권하고는 싶어요. 물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죠. 결론적으로는 저는 사치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이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최대한 전자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라는 건데요. 학생분들은 교내 도서관에서 전자도서관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문을 볼 수 있는 그런 DBP와 같은 사이트 말고 아예 전자도서관을 제공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데를 최대한 많이 졸업하기 전에 로그인을 해두세요. 일단 이거는 내가 당장 이북을 볼 마음이 없더라도 꼭 로그인을 해두라고 하고 싶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만약에 학생이고 우리 학교가 전자도서관을 제공한다? 그럼 무조건 로그인 해두세요. 그런데 전자도서관이라고 해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바로바로 읽지 못할 때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전자도서관? 이게 무형이니까 내가 읽고 싶을 때 후다닥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도서관 안에 이북이 몇 권 소장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딱 그만큼만 대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출이 풀인데 거기다 예약도 55,000명이 걸어놨어.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툭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구매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 교보 전자도서관에서 구독형 전자도서관을 선보였어요. 이것도 각 지자체마다 다르긴 한데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의 공공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구독형 전자도서관은 기존 전자도서관에서 소장한 권수만큼 대출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밀리의 서재나 예스24 북클럽처럼 제공되는 한도만큼 빌려볼 수 있어요. 인기 있는 책이라고 해서 예약하고 대기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책이 모든 이북이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도서관마다 다른 거니까. 다만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한 달에 인당 대출 건수가 정해져 있거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소진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더 이상 불가하다라고 공지되어 있기도 해요. 이것도 잘 살펴보시고 알차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구매 단계에서 드리고 싶은 팁인데요. 케이스랑 액정보호 필름은 일단 본체만 먼저 사서 써본 다음에 필요하면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리뷰에서 유심히 봤던 부분이 필름과 케이스 같은 거 보호해줄 수 있는 도구들을 구매해서 써라 이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필름을 붙이면 선명도가 확 떨어진대요. 이게 안 그래도 일반 그 백라이트를 쓰는 핸드폰 화면이랑은 다른 건데 여기다가 필름까지 붙이면 선명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은 액정 필름을 구매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하도 설탕 액정 하니까 되게 애지중지하게 되거든요. 저도 파우치에 넣어놓고 그냥 보관만 할 때는 절대 꺼내놓질 않아요.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흠집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볼 때만 꺼낼 거고 볼 때는 또 내가 잘 들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우치하고 요 클립온이라고 하는 손을 끼워서 볼 수 있는 요거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파우치랑 클립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링크를 남겨둘 건데, 파우치에다가 저는 제가 그냥 불안해서 이거 배송 올 때 들어있던 에어캡을 여기다가 이렇게 싸놓은 거고, 요거를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해요. 클립온은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천으로 된 거를 많이 쓰시던데 저는 그것도 약간 많이 늘어나고 제가 땀이 많으니까 젖으면 세균도 번식할 것 같고 그래서 실리콘으로 샀는데, 땀이 없으시면 천으로 된 거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케이스랑 액정 보호 필름은 써보고 구매하시라고 하는 거. 케이스랑 액정 보호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거 크레마 S로 검색하면은 다 품절이라고 뜨거든요. 근데 오닉스의 포크3랑 이게 기계 자체가 폼팩터가 같아요. 그래서 오닉스 포크3 액세서리로 구매하시면은 딱 맞습니다. 저도 투명한 젤리 케이스를 구매는 했는데 빼고 다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무게도 살짝은 부담이 되니까 이 자체로 쓰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도 구매 단계인데, 이거는 결제하는 방법? 그러니까 조금 더 싸게,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문화상품권을 사서 구매하면은 어느 정도 싸게 구매할 수 있어요. 방법은 첫 번째는 다나와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문화상품권을 검색을 해요. 제일 저렴한 오픈마켓의 가격으로 구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화상품권이 문자나 카톡으로 핀번호로 발송이 되거든요. 그거를 컬처랜드 사이트에서 전환을 해서 충전을 해요. 그거를 지마켓 스마일캐시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전환할 때 수수료 3%가 제해지고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구매 당시에 문화상품권 5만원권을 3장을 구매해서 13만 8,750원의 문화상품권을 15만원어치 샀고, 그 다음에 지마켓 스마일 클럽을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는데, 요거를 하면은 처음에 7,000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3만원의 연회비를 내고 요 스마일 클럽에 가입을 하면 거기서 1년에 35,000원의 스마일 캐시, 그러니까 지마켓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하면은 2,000원을 더 줘요. 그래서 저는 37,000원을 받았기 때문에 3만원을 냈고, 그래서 7,000원의 혜택을 받은 거고, 크레마 S를 네이버 검색 기준으로 해서 최저가로 17만 9,100원에 결제를 했기 때문에 예스24나 알라딘에서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이 계산이 맞지가 않아요. 상품권에 15만원에다가 스마일 클럽 해서 생긴 37,000원을 합치면은 18만 7,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구매하려는 이 크레마 S 가격보다 커지기 때문에 37,000원을 제외한 금액만큼만 문화상품권을 전환을 했어요. 남은 그 문화상품권은 네이버페이 포인트로도 전환이 돼서 그걸로 전환을 해가지고 액세서리를 구매하는 데 썼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문화상품권 구매 비용 13만 8,750원을 포함해서 16만 8,750원을 사용했고, 컬처 캐시 7,000원 정도는 이제 액세서리 구매하는 데 썼기 때문에 크레마 S 본체를 구매하는 데에는 16만원 초반대를 지출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쓴 지 일주일 좀 넘었는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북 리더기 같은 경우에는 구매한 다음에 험하게 쓰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중고 시장도 되게 활발하거든요. 잘 보면은 좋은 가격에 매물 볼 수도 있고, 물론 이게 크레마 S 같은 경우에는 아직 되게 신형이고 그렇게 중고 매물이 많지는 않아요. 저도 매물 찾아보다가 그냥 새 걸로 구매한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구매하면 미개봉 매물로 나오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뉴스레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래 더보기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괜찮으시면 구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